우리 주식시장 정말 예사롭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저 역시 오늘은 정말 쉽지 않은 하루였네요. 코스피 6000선이 무너지고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이른바 검은 화요일이 현실이 된 건데요. 연휴 기간 우리 증시가 문을 닫고 있는 동안 쌓였던 중동발 악재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오늘 개장과 동시에 한꺼번에 쏟아진 결과입니다. 사실 시장은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조정을 위한 명분을 계속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기간에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피로감이 극에 달했는데 여기에 전쟁 장기화라는 대형 악재가 결정적인 내관을 건드린 셈이죠. 특히 오후 들어 지수가 5% 넘게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이건 단순히 심리적 공포를 넘어서 수급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보는 게 냉정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들이 힘없이 밀리는 걸 보면서 많은 분이 당혹스러우셨을 텐데 이 하락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정밀하게 짚어봐야 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어제 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발언이 오늘 투매의 직접적인 트리거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 작전, 그러니까 에픽 퓨리에 대해 처음부터 4주에서 5주 정도 소요될 것을 예상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문제는 그 뒷문장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보다 훨씬 더 길게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는 대목이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거죠. 투자자들은 주말 사이에 상황이 정리되는 단기 충격 정도로 끝날 것을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장기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시장의 계산기는 완전히 새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진다는 건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를 떠나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그 기간 내내 마비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미 카타르 에너지가 LNG 생산을 무기한 중단했고 사우디의 정유시설까지 타격을 입었다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단숨에 40%나 치솟았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 언급은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시화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가까스로 잡았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머리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려던 계획도 큰 차질이 생길 거라는 공포가 시장에 번진 거죠. 물가가 다시 오르면 금리 인하는커녕 오히려 긴축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킨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 증시 내부의 수급 문제입니다. 현재 신용융자 잔고, 그러니까 B2 규모가 약 32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와 있거든요. 지수가 급격히 밀리면 증권사는 담보를 지키기 위해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 매매를 집행합니다. 오늘 지수가 5,800선까지 위협받으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 계좌에서 이 반대 매매가 쏟아졌고 그게 다시 지수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된 겁니다. 조정을 기다리던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이 없었을 텐데요. 실제로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만 수조 원대의 매물을 쏟아내며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판 건 전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밀려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다시 튀고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이 밀립니다. 외국인은 그 금리 경로를 먼저 계산한 겁니다. 그중에서도 공매도 대기 자금인 대차 잔고 150조 원은 시장이 이미 하방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상승을 기대하고 빚을 늘렸고 누군가는 하락을 대비해 포지션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루에만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5조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냈는데요. 연휴 직전 7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던 것에 이어서 벌써 9일째 멈추지 않고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국내 증시 법팀목이었던 삼성전자는 9% 넘게 빠지며 20만 원 선이 무너졌고 100만 원을 넘기며 황제주 자리를 지켰던 SK하이닉스도 11%나 급락하며 그 자리를 반납했습니다. 현대차 역시 10% 이상 밀리는 등 대형주 전반에 걸쳐 투매가 번졌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수직으로 낙하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32조 규모의 신용융자 잔고가 본격적인 내관이 됩니다. 지수가 오를 땐 레버리지가 연료가 되지만 떨어질 땐 그게 폭약이 됩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음날 아침 시초가에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게 되는데,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큰 규모의 반대 매매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기계적인 매도 물량은 기업의 실적이나 지수의 기초 체력과는 상관이 없이 가격을 무차별적으로 끌어내리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 내일 오전이 이번 하락 사태의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는 명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추가 확전을 선택하며 장기전으로 갈지, 아니면 속도 조절에 나서며 시장을 안심시킬지가 핵심입니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계속된다면 시장의 하방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쟁은 분명히 충격이었습니다. 다만 충격이 이렇게 크게 번진 이유는 시장 내부의 레버리지가 이미 한계치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전쟁 뉴스가 아니라 금리와 유동성의 방향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어디서 멈추는지, 에너지 가격이 어디서 진정되는지,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하락이 단기 충격에 그칠지 아니면 구조적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결국 금리의 방향이 결정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